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름에 개봉하는 텐트폴 영화라고 하죠. 되게 큰 영화들, 블랙버스터 영화들을 텐트폴 영화라고 하는데 그 중에 저희가 3편을 봤고 그 영화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수, 콘크리트 유토피아, 콘유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오펜하이머를 봤고요. 단 한 편을 이제 봐야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라면 어떤 영화를 보시면 좋을지 저희가 추천을 하고 싶어서 오늘 이 콘텐츠를 준비를 했는데 총 5가지 항목을 가지고 새 영화를 얘기를 해보자라고 스토리, 그리고 연기, 연출, 참신함, 음악과 미술 이 항목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영화들이 이 5가지에서 좋은 평이 있었는지 1, 2, 3위를 각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가 뭐고 스토리 측면에서 오펜하이머와 콘크리트 유토피아와 밀수 중에 어떤 게 좋았는지. 네, 오펜하이머와 콘크리트 유토피아와 밀수의 순서예요. 스토리는 오펜하이머, 콘크리트 유토피아, 밀수 순서였습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오펜하이머가 좋았던 거는 약간 의외였어. 사실 영화를 보면 핵실험이라는 그 측면도 하나가 있지만 또 하나의 측면은 그 정치적인 얘기들이 있잖아요. 핵실험보다 어떻게 보면 더 좀 많이 부각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약간 스토리가 되게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난 오펜하이머랑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비교할 때는 오펜하이머는 내가 이미 어느 정도 이 내용을 알아. 오펜하이머가 뭐 했던 사람인지 알아. 근데 그 스토리에서 약간 이런 스토리였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내가 기대한 만큼의 그 스토리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약간 조금은 그 신선도가 좀 떨어졌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밀수의 스토리는 크게 말하자면 말 그대로 밀수와 관련된 이야기들이에요. 이제 물질을 하던 해녀들이 밀수 작업에 투입이 돼가지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범죄극 같은 거죠. 범죄 그렇죠? 액션물이죠. 범죄 액션물이죠. 근데 스토리가 우리가 막 저런 이야기라니 막 이럴 거는 사실 없는 거니까 얘는 단순한 스토리를 가지고 어떻게 재미난 볼거리로 이제 승부할 것이냐가 강점인 영화였던 것 같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머리 별로 쓰고 싶지 않고 되게 복잡한 거 싫으신 상태에서 영화를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밀수가 맞아. 되게 좋은 선택지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맞아. 그 다음에 이제 연기인데 저부터 얘기를 하자면 저는 콘오밀 순서. 일단은 저는 그냥 심플해요.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누가 봐도 이병헌 영화고 이병헌이 굉장히 주목받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뒤에 어떤 영화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내년도에 이제 뭐 청룡영화상이나 대종상이나 이런 데서 꽤 많은 상들을 받지 않을까. 이병헌 연기 잘하는 거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15,000원을 내고 이병헌의 그 거의 원맨쇼 수준의 영화죠. 그래서 그 이병헌의 원맨쇼를 거의 2시간 동안 볼 수 있다라는 거. 거의 이병헌이 거의 진짜 폼 미쳤다. 저한테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이병헌이 이제 멱살 잡고 끌고 가는 영화가 아니었고 다양한 인물의 서사가 그래도 좀 공감 가게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게끔 잘 캐릭터가 많이 나오고 각자 연기를 훌륭하게 해가시고 김선영 누구지? 부녀회장 역할 김선영 배우. 더 센 연기를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말도 막 완전 막 이렇게 씹어가지고 막 도끼 어리게 할 수도 있는 분인 건데 진짜 그런 힘을 뺐는데도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끼와 사람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리더로 내가 서야 돼 하는 그 모든 욕망이 되게 잘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 걸 또 잘하지. 아주 그런 거에 약간 전문적이지. 절제를 잘 시키면서 연기를 하시는. 이병헌 원맨쇼가 아닌 영화였었고 근데 연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좀 독보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전 두 번째로 이제 오펜하이머를 꼽았던 이유는 오펜하이머의 주인공이 오펜하이머지만 사실 난 더 좋았던 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였던 것 같아요. 이 영화도 아마 아카데미상에 주연상으로 킬리언 머피를 밀고 그다음에 조연상으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를 밀 것 같은데 만약에 둘 중에 한 명이 상을 탄다면 나는 로다주가 탈 가능성이 그래? 높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되게 연기 변신이었고 내 입장에서는 로다주는 이전에는 이런 연기를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의 로다주의 연기는 굉장히 살리에르 같은 연기고 되게 훌륭히 잘 해냈고 사실 영화에 나오는 그 배우들의 연기가 되게 좋긴 해요. 내가 그 나오자마자 말했잖아. 거기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은 사람이 3명이나 나와. 뭐 라미 말렉, 그 대통령, 그 배트맨 나왔던 할아버지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레옹 안 돼, 우린. 케이시 애플렉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게리 올드만이 나오죠. 어. 그 나무주연상 받은 사람이 3명이고요. 거기서 보면 얘가 얘였어? 맞아. 얘가 얘였어? 이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되게 빵빵한 연기진이고 여자들 연기도 너무 좋고 플로렌스 퓨나 에밀리 블런트 연기도 너무 좋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으로는 오펜하이머가 더 나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밀수인데 밀수에서 좋았던 연기를 했던 사람 개인적으로 박정민. 그래? 네, 박정민이 원래 자기가 하던 거였긴 하지만 굉장히 효율을 잘 뽑아낸 것 같아요. 그 나는 영화에. 고미시. 음, 그리고 우리가 요새 한국 영화에 이 아저씨 배우 왜 이렇게 많이 나와? 했던 김종수. 네. 최근에 저희가 드림을 봤었거든요. 거기서도 좀 중요한 역할로 나오시는데 저는 거기에서의 그 배우 연기가 좋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좀 나오고 그리고 또 어디 저기 나오잖아요. 디즈니 플러스 무빙에서 무빙, 나오죠. 네. 무빙에도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요새 장난 아닌데? 요즘은 이제 이분 안이 안 나오면 영화나 드라마를 찍을 수 없을 정도로 가고 있고 저는 그냥 연출 순서만 말씀드리면 오펜하이머, 밀수, 콘크리트 유토피아 이렇게. 근데 약간 이거는 좀 밀수와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연출을 좀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 그 정도로 저는 그렇군요. 말씀드리고 넘어갔으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스토리 연기 저한테는 다 오펜하이머 콘유 밀수고 세 번째 연출로 넘어가도 저는 오펜하이머 콘유 밀수입니다. 우선 여기까지는 그렇습니다. 놀란 감독은 저는 모든 영화를 다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모든 영화를 극장 가서 보게 만드는 연출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감독 영화의 특징은 저한테 있어서는 구조인데 이 사람이 만든 모든 영화를 한 줄로 줄거리를 요약하기는 쉽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얘를 구조로 겁나게 복잡하게 잘 짜는 근데 그게 이 영화 너무 재밌는데 라고 만드는 그 재미? 복잡한 거를 이해하게 만드는 그 재미가 진짜 큰 것 같고 그거를 놀란 감독의 장점이고 특기고 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밌었던 연출 중에 하나는 그런 거죠. 여기 시간대가 3개가 나와요. 계속 중첩돼서 나오거든요.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근데 맨 마지막, 그러니까 현재랑 제일 가까운 그 시점만 흑백으로 만들었고 나머지는 컬러인데 나는 볼 때는 몰랐는데 보고 나서 누가 올린 거 봤는데 얘랑 컬러가 채도가 약간 다르대. 되게 지렸네. 근데 난 또 몰랐네. 근데 내용 이해가 한 번에 올 만한 영화는 아니지만 그의 연출력을 감탄하기엔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 그리고 뭐 콘크리트 유토피아 연출에 있어서는 이제 엄태화 감독의 연출인데 노골적으로 갈 수도 있었을 소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좀 저거를 저런 식으로 카메라를 멀리 떨어뜨려서 울지 않게 만들어 혹은 덜 깜짝 놀라게 만들어 이런 게 좀 한 번씩 이제 보이는 그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사람들이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 연출을 칭찬하면서 되게 배제를 잘했다. 그러니까 막 쓰잘데기 없는 거 다 넣지 않고 그냥 주제 의식에 집중시켜가지고 뭐 심파라든지 이런 게 없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얘기를 다 보여주려고 하지 않고 약간 이병헌의 얘기에 좀 집중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칭찬하는 게 많았던 것 같고 저도 그거에 좀 동의하는 것 같고요. 밀수 연출에 되게 잠깐 얘기하고 싶다. 좋았던 거를 우선 얘기를 해볼까요? 전체가 다 좋았다기보다는 부분이 좋았던 것들이 맞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요새 약간 요새 스타일인 거야. 클립이 남는 거지. 역시나 류승환 감독이니까 당연히 액션씬인데 맞아. 거기서 이제 조인성 배우와 박정민 배우, 정도원 배우가 나와가지고 펼치는 그 액션씬이 당연히 칭찬받을 만한 액션씬이었고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수중 액션씬이 좋아. 저는 수중보다는 조인성, 김혜수를 그 방에다가 이렇게 하고 되게 멜로씬 같다라고 얘기했었던 방에다 가둬놓고 숨겨놓고 자기가 밖에서 막 싸우던 그 씬이 되게 좋았는데 가끔씩 잔인한데 액션씬 그 살과 살이 부닥치는 그 액션씬은 이거는 그래 나는 류승환 감독의 액션씬이 제일 재밌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느낌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거 약간 보는 나는 비교하는 차원에서 보면 모가디슈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가 다 좋았는데 그중에 액션씬이 특히 좋았고 밀수는 전체가 다 좋다고 말하기 좀 어렵고 근데 그중에 액션씬은 역시나 좋았다. 특화되었다. 요런 느낌이었어요. 리뷰가 네 번째는 이제 참신함인데요. 저는 코노밀. 코노밀 오밀. 똑같아. 역시나 이제 컨셉 자체가 우리나라 또 아파트 공화국이잖아요. 신선한 컨셉이 잡혀져 있고 물론 웹툰에서 따왔다고는 하지만 기본 설정만 가져오고 나머지는 거의 다 새로 쓴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럼 아파트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다고 하였을 때 어떻게 만들 것인가? 무슨 내용을 만들 것인가? 라고 하였을 때에 진짜 참신한 시나리오가 뽑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잖아. 막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어떤 사건들이 떠오르게 할 만한 이야기들을 막 짬뽕 해가지고 지금 뭐 택배 기사가 못 들어오게 막는 막 그런 것도 있잖아. 늘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내가 다 어디서 본 듯한 거를 다 모아놓고서 만드는 영화들은 사람들이 서로 얘기하긴 좋지만 온라인에서 말하긴 좋지만 그게 과연 참신한 영화라고는 할 수 있는가? 근데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 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다 아파트를 위해서야. 우리 아파트. 여기다 미친 것 같아. 그 다음에 나는 오펜하이머를 꼽은 이유는 이제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펜하이머라는 영화에 기대했던 부분은 오펜하이머의 어떤 영웅성 이런 거였었을 텐데 사실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오펜하이머도 인간에게 원자폭탄을 줬다라는 이유로 이제 프로메테우스랑 비슷한 길을 가게 만든 그 어떤 구조 이런 게 역시나 참 대단하다. 단순히 영웅으로 그리지 않았다. 밀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참신함은 나머지 두 영화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 밀수의 참신함은 그래도 수중 액션이다. 한국에서 이제 액션 웬만한 거 다 나왔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10년 뒤에 이런 영화가 또 나온다 하더라도 그때도 밀수 얘기는 나올 것 같아요. 밀수로 인하여 우리가 수중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액션이. 뭐 이렇게 맞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맞아. 같아. 마지막으로 이제 음악과 미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콘유 밀수 오펜하이머입니다. 5가 마지막이야. 네, 음악과 미술에 대하여 뭐가 제일 좋은가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음악과 미술이 중요하게 쓰인 영화 뭐 이렇게 그냥 생각을 했어요. 우선 가운데 낀 밀수 같은 경우는 음악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장기하 이제 가수가 음악 감독을 맡았고 굉장히 많은 그 시대의 음악이 나오는데 그걸 좋았다고 한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너무 좀 과했다라고 생각하는. 나도. 이 영화에 이렇게 다양한 넘버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좀 들었던 것 거의 무슨 같아요. 뮤지컬 영화인 줄 알았어. 근데 음악이 또 다 기조가 비슷한 거야. 맞아. 그러니까 한 가지 풍을 검색해서 나올 법한 플리를 좀 계속 보고 있는 느낌이 좀 있어서 이게 옳은가? 그래서 나는 반대로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딱 두 개의 음악이거든. 어떻게 보면. 즐거운 나의 집과 아파트잖아요. 근데 이 두 개가 잘 변주됐고 그리고 특히 마지막에 박지후 배우가 노래를 불렀던 아파트의 약간 마이너한 버전이 서정적이지. 네,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음악도 잘 썼다. 저는 사실 이제 엔딩 크레딧을 다 못 보고 나와서 제 노래를 못 들었거든요. 근데 좋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미술과 관련돼서도 이제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마치 논란에 인셉션 나왔을 때에 이제 건물들이 다 뒤집어 올라가는 것처럼 이제 한국도 그 정도까지 막 난리를 치는데 그거랑 비교는 안 되지만 나는 그래도 되게 훌륭하다라고 생각했었고 그리고 약간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이게 디스토피아니까 대부분의 톤은 회색 톤. 콘크리트 자체가 회색 톤인데 중간중간 튀어나오는 그런 유채색들 예를 들어서 그 문에 빨간 페인트 칠한다든지 맞아. 그 아파트 노래 부르는 그 이병헌 씬 나올 때도 약간의 그런 노랑노랑한 그런 것들에 이제 플래시백 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맞아 들어가는 맞아. 느낌이었죠. 그래서 맞아요. 미술로 봤을 때는 좋았고요. 전 그거에 비하여 이번 오펜하이머에서는 음악과 미술 나쁜 게 아닌데 그냥 세 영화를 두고 봤었을 때 음악과 미술을 보러 가는 영화는 아닌 것 같지 않나? 이런 느낌. 이렇게 우리가 5가지를 얘기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했었을 때에 올해 여름 텐트폴 영화 단 한 가지를 만약에 봐야 한다라면 무엇을 추천하겠는가? 같이 말해볼까? 하나, 둘, 셋. 똑같을 테니까 하나, 둘, 셋. 셋. 오펜하이머. 근데 보고 나서 나는 이게 너무 이게 너무 머리 아픈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너무 사람을 있잖아. 약간 보는 나를 약간 한 단계 성장시키게 만드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공부시키는 영화 감독이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좋은 영화는 극장을 나오면서부터 시작한 영화가 좋은 영화다. 저는 새 영화 중에서는 오펜하이머가 제일 그쪽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와서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는 콘크리트 유토피아인 것 같은데 그래도 오펜하이머를 꼽은 이유는 아직까지는 제 생각에 저런 영화는 논란이 아니면 잘 안 나오는 느낌이라서 논란의 영화가 나오면 이거는 한 번씩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뽀적? 약간 감독의 개성. 감독의 개성? 소위 말하는 거장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 영화
어떤 씬을 보더라도 그 사람 영화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인장이 찍히지. 뭐 봉준호, 박찬욱도 그렇고 우리가 좋아하는 뭐 마틴 스콜세지나 그리고 결은 다르지만 이창동 감독도 그렇고. 이창동 감독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맞아. 포인트인 것 같아. 맞아요. 영화에 있어서. 네. 지금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 새 영화를 다 한 번씩 보시는 것들을 추천드리고요. 확실히 보고 시간 버렸다라고 생각한 영화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 세 편 다 보고 나서 후회한 건 하나도 없어. 수작은 수작이다. 진짜. 네. 그럼 인사할까요? 네. 셋, 넷. 리뷰가 뭐